그 두 가지로 저는 항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하는데요. 하나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시기마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한, 즉 부가 크게 만들어지는 경로가 각각 다를 수 있는데, 그걸 결정하는 거는 사실 주식이 아니라 금리입니다. 지금 금리가 여러분 조금 오르긴 했어도 여러분이 여유 자금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적금이나 예금을 들려고 하면 아마 용기 내시기가 쉽지 않으시죠? 1% 내외의 이자를 주기 때문에, 물론 그 1%도 어쩔 때는 큰 이자가 됩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큰 자산을 모으지 못했다면 그 1%라는 게 여러분께서도 생각하시지만 거의 의미가 없는 부의 축적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런 저금리 시대에는 투자, 그러니까 적금이 쌓을 적자라면 투자는 던질 투자 아니겠습니까? 다소간의 리스크를 걸고 비교적 큰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투자가 이 저금리 환경에서 필수 불가결한 부의 경로가 되죠. 그래서 투자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이 꼭 돈의 다과로만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진 않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타인보다, 또 지인이나 친구들이나 동료들보다 나의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혜와 해안이 필요할 때도 있지요.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혹은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통해서도 여러분 지혜로워질 수 있지만, 주식 투자를 통해서도 여러분 굉장히 큰 지혜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하고 난 인생은 그 전과 달리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고 투자를 통해서 세상을 읽고 산업과 기업을 이해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세상을 보는 시각과 경제적인 부와 돈을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늘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투자는 굉장히 좋은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 분들께서는 이 투자를 물론 잘 준비하셔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투자를 꼭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영끌이다 비투다 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도 잡히고 그렇습니다. 뭐 일부 문제가 없게 하겠습니까마는 사실은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이 벌어져 있죠. 금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자산시장의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회고해 보시면, 막대하게 풀린 돈, 즉 유동성 때문에 그 유동성에 전 세계의 자산이 함께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무렵부터 투자에 열심이었던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산의 차이가 거의 10배씩 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보고 계셨을 겁니다. 투자를 열심히 했던 친구의 부모님들의 자산 상태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산 상태보다 훨씬 커져 있는 거 경험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2020년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다가왔고, 그것에 대한 대응이 또다시 동시다발적으로 2008년도보다 훨씬 많은 돈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젊은 분들은 또 다른 10년 동안에 투자하지 않으면 어쩌면 나의 아이들이 지금의 나의 심정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자각을 하시게 된 거고, 2020년 3월에 주가지수 폭락기에 투자를 용기 있게 시작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그런 분들은 지금도 굉장히 투자를 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 과잉의 시대가 한 해 만에, 두 해 만에 과연 멈춰질까요? 또 금리가 엄청나게 앙등을 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되는 그 시대가 과연 올해, 내년 중에 오게 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어쩌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을 더 무게 있게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금리의 반등은 연준에서도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많고요. 오히려 물가의 제한적인 상승세 혹은 하락세는 구조적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기대 수명의 장기화, 그리고 아마존과 알리바바, 쿠팡과 같은 유통기업의 혁신,
그리고 우리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물가를 구조적으로 올리는 것을 제약할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일시적인 금리 상승기에 주시장이 다소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혁신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경기 측면에서도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의 확장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라는 관점에서 코로나19의 소멸과 함께 주도주의 교체라든지 장의 성격의 변화는 있겠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쉽사리 꺾어버릴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경향성이라서 조금 늦게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제 현상 중에 쇼티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쇼티지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이유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불황을 예측한 많은 생산업자들이 재고를 줄였고 또 그 재고가 창고에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글로벌 리스타킹, 다시 재고를 쌓는 과정에서 공급의 차질을 받고 있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제품들이 쇼티지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주가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그 쇼티지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요즘 많이 들으시는 ESG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ESG 중에서 맨 앞자인 environment라는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만 투자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점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 제품 같은 경우가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수요가 늘긴 늘었지만 예전에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할 때라든지 이런 기간보다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강세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철강을 만드는 산업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버 서플라이 되어 있는 오버 캐파 산업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는다고 해서 공급이 예전처럼 굉장히 탄력적으로 늘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을 가장 오염시키는 산업이 이 철강 산업입니다. 매우 많은 매연을 발생시키기 때문이죠. 그런데 ESG의 E라는 걸 국제적으로도 규제하기 시작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초에 출범하면서 다시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는 절차를 바이든 행정부 가장 첫 일로 했다는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환경 정책에 있어서 유럽은 굉장히 멀리 나가 있는 거 아실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죠.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정부 역시도 탄소 제로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공해 유발 산업에 있어서의 오버 서플라이 문제는 어쩌면 조금 다른 양상을 띄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전에 보지 못했던 공급과 수요의 어떤 미스매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철강제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이 환경을 고려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 투자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 미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가는 미리 반영된 기업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산업에 걸쳐서 그런 경향성을 여러분 파악하시되 개별 주가에 대해선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산업의 트렌드 또 우리 삶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이 환경 문제를 조금 더 여러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은 투자 대안이 거기서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